자, 저희가 이제 알럿을 이용해서 쓸 때 글쓰기를 합니다. 글쓰기를 해서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메시지 뜨는 것까지는 좋아요. 등록해서 메시지 뜨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하얗게 된 상태에서 이 메시지가 뜨게 되는 거죠. 뜨게 돼서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달러에서 이미 로드된 상태에서 이제 얘를 실행해 주세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스크립트에서 달러 가로 열고 펑션이라고 쓰세요. 펑크션 가로 열고 닫고 중간에 열고 엔터 사이에다가 얘네들을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죠. 끌고 들어와서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메시지 처리하는 것을 이제 펑션을 한 개 이렇게 맞춰주고 스크립트 안에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저장했습니다. 저장했고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해결이 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하고요. 쓰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글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자에서 등록을 하시면 이게 알럿이 뜨는데 여기 다 나온 상태에서 알럿이 뜨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몇 번 테스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서버인 경우에 서버랑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게 잘 되는지 보셔야 돼요. 확인 누르고요. 다시 글보기로 가서 다시 들어오면 알럿이 안 뜨죠. 지금 제 거는 뜨지 않습니다. 어제는 열심히 떴던 게 오늘 왜 안 뜨지? 또 뜨는 사람은 또 뭐야? 그래서 저희가 그 컨트롤러에서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어트리뷰트로 세팅을 했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여기 글쓰기를 작성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글 등록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작성한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자, 삭제한 다음에 볼까요? 삭제한 다음에도 삭제를 해요. 삭제해서 서비스에 델리트를 합니다. 삭제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 RTTR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파라미터를 받는 거죠. 파라미터 삭제 처리가 다 끝나면 이렇게 그 리다이렉트 어트리뷰트 이렇게 해서 RTTR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한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사용해서 성공적으로 글 삭제가 되었다고 글 삭제가 되었습니다. 글 밑에서 돌라고 시키고 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로 보내시면 되죠. 그럼 리스트로 보내시면 얘가 이제 메시지가 나와서 삭제한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한번 하시면 그걸 이제 좀 신경 쓰셔가지고 잘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클릭하시고 이제 그 막 썼던 것들을 이제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시면 성공적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삭제할 때는 삭제하실 때는 삭제할까요? 정도에 한 번 정도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으세요. 데코레이터에다가 저렇게 한 개 집어넣으시면 데코레이터에다가 이렇게 한 개 집어넣으시면 이 부분에서 집어넣으시면 저희는 컨트롤러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리다이렉트 어트리뷰트를 선언하고 거기에다가 add 플래시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서 써보시면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알럿 창으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삭제할 때 보겠습니다. 삭제는 글보기에서 하니까 view.jsp입니다. view.jsp 저희가 보드의 view.jsp에서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겁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델리트 삭제 여기 있는데요.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얘기입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한 번 정도는 물어봐야 되지 않냐. 한 번 정도는 정말 삭제할 거냐고 물어봤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요거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아이디 잡아주시고요. 삭제 버튼이니까 델리트 btn 델리트 btn 버튼입니다. 라고 한 개 써주시고요. 삭제 버튼 써놓은 거죠. 써놓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펑션에 갑니다. 이벤트 처리하는 거죠.
그 삭제 버튼에 대한 삭제 버튼 이벤트 처리 한 번 정도는 물어봐라. 달러 가로 열고 삭답에 찍고 샵 델리트 btn 쓰는 거죠. 델리트 btn 사용하시고요. 점 클릭을 하면 이런 게 클릭을 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펑션 이런 거 실행시켜 주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정도 쓰시고요. 자, 물어볼 때 사용하는 게 컨펌입니다. 컨펌이고요. 이제 그 저희가 이 취소를 누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 취소를 눌렀을 때 그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리턴 펄스 한번 쓰시고요. 펄스 써주시고요. 세미콜론 찍을게요. 그 리턴 펄스는 저희가 맨 밑에 여기 델리트 버튼을 뭘로 만들었냐면 앵커 태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앵커 태그는 페이지 이동할 때 사용하는 태그죠. 페이지 이동하는 것을 뭘한다? 펄스다. 리턴 펄스 막는다 이거예요. 페이지 이동을 막는 처리입니다. 페이지 이동을 막는다. 이건 나중에 처리가 다 되면 주석 처리나 아니면 지워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 우리가 이런 코딩을 막 처리를 하면서 제대로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제대로 다 작성이 됐으면 나중에 주석 처리 꼭 해주셔야 돼요.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니까. 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알럿으로 바로 쓰겠습니다. 알럿 사용하시고요. 가로 열고 컨펌 가로 열고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은 뭔가 누르겠죠? 사용자가 뭔가 누릅니다. 뭔가 누르는데 확인 내지는 취소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누르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글보기로 갑니다. 글보기로 가시면 삭제 누르시면 여기 정말 삭제하셨으니까 나오시는데 확인을 누르면 true가 확인. 삭제를 눌러서 취소를 누르면 false가 나오게 된다. 되시겠죠? false면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리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알럿으로 한번 확인해 본 거는 그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이제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사용자에게 확인이나 취소에 대한 이런 창을 남겨보는 거죠. 이제 그 정말 그냥 확인, 취소를 선택하는 선택 창 열기를 하는 게 컨펌입니다. 컨펌인데 컨펌에서 그 확인을 누르면 true가 리턴되게 되고요. 선택이 돼서 나옵니다. 그다음 취소를 누르면 이제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취소를 누르면 리턴 펄스로 이동을 안 하면 되고요. 확인을 눌러서 true가 되면 이동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펄스일 때는 아무 일도 이 앵커 태그를 막으시면 되고요. true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사임에서 알럿은 그 확인하기 위해 쓴 거고요.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되게 쉬운데 어떻게 쓰시냐면 이제 리턴을 바로 쓰시면서 리턴 쓰시면서 컨펌 이렇게 씁니다. 컨펌 가로 열고 지금 이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써놓는 거죠. 써놓습니다. 취소를 누르면 뭐가 리턴 된다고요? 펄스가. 리턴 펄스는 앵커 태그의 페이지 이동을 막는다. 페이지 이동을 막는다. 펄스로 해서 리턴 펄스. 페이지 이동을 막을 때 리턴 펄스. 그러니까 내가 취소를 눌렀으면 리턴 펄스가 되는 거죠. 페이지 이동을 막는다. 되셨나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true가 되기 때문에 그냥 true가 넘어가면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 앵커 태그가 그 페이지 이동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 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코드를 간단하게 짜는 방법들을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새로 고침 하시고요. 이제 삭제를 누릅니다. 누르시고 취소를 누르면 리턴 펄스로 가만히 있죠. 삭제를 누르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실제로 삭제가 되고 성공적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확인.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는 되게 간단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에 대한 것을 조금 이제 보는 눈이 생기면 아, 저렇게 짜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리턴 해가지고 컨펌을 한 개 물어서 if 문장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if 문장 써서 리턴 펄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제 컨펌을 해서 취소를 누르면 실질적으로 삭제하는 게 아니라 리턴 펄스가 돼서 페이지 이동을 막아서 삭제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막아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는 거고요. 확인을 누르면 실제적으로 사진 삭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게 간편하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게시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지사항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건 다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죠. 이거를 쓰기 위해서 전부 다 아이디를 델리트 btn으로, 그걸 보기 위해서 삭제하는 버튼을 만나면 델리트 btn으로 만나서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러면 이제 view.jsp 이런 데 넣으면 이제 게시판에 view.jsp는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처리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X 눌러서 꺼내시고요. 데코레이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데코레이터.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레디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여기입니다. 이 달러 펑션 쓴 거하고 달러 도큐멘트 점 레디 쓴 거하고 똑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달러 펑션 이렇게 많이들 쓰죠. 그래서 저희는 쉽게 달러 펑션을 썼습니다. 이제 삭제 버튼 이벤트 처리를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놓는 거죠. 지정을 해 놓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코레이터 사이트 메시가 먹으면 무조건 이게 나와서 그 아이디를 그 델리트 버튼이라고 쓰면 무조건 그게 이제 코딩을 안 하더라도 무조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여기 view.jsp 저장합니다. view.jsp 게시판에 여기도 이제 그 알럿으로 경고창 띄우고 컨펌으로 경고창 확인 취소 이거 누르는 게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게시판에 가셔서 이제 글을 한 개 보고 얘를 한 개 삭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오고 확인 누르면 삭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가 됐다고 나오게 되고요. 이제 공지사항 보겠습니다. 공지사항 있는데 그 공지사항에 대한 것은 이제 쓰기 나와 있는데 지금 쓰기가 되더라도 아직 이제 권한 처리를 안 해서 권한 처리 그런 것들을 안 해서 권한 처리는 JSP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처리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걸 한 개를 누른 다음에 얘를 삭제를 하고 싶어요. 삭제를 하시면 그냥 삭제가 돼 버렸어요. 이유는 그 아이디가 그 델리트 버튼이 아니라서. 이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삭제가 되던데요. 어디로 가야 되죠? 노티스에 view.jsp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시는 거죠.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델리트부터 가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되니까 여기다 아이디를 뭐라고 쓰라고요? 아이디 이꼬르 그 적용시키려면 아이디 이꼬르 델리트 버튼이라고 쓰라고요. 델리트 btn이라고 써서 저장합니다. 되시겠죠? 저장하시고요. 예, 다시 옵니다. 공지사항으로 오시고 공지사항을 한 개 봅니다. 보시고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이디를 써놓으면 이렇게 나온다. 취소를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삭제를 눌렀을 때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삭제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삭제되었습니다. 팝업 안 뜨는데 이건 뭐죠? 예, 아직 처리를 안 했죠. 저희가 공지사항 컨트롤러에 삭제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쓰려면 이제 리다이렉트 어트리뷰트라는 것에 이제 메시지를 플래시 데이터를 잠깐 저장을 해놨다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놓은 거죠. 안 해놔서 경고가 안 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지사항도 마찬가지. 삭제가 됐는데 이거 삭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지? 그래서 이제 그 노티스 컨트롤러 가시는 거죠. 노티스 컨트롤러 이렇게 합니다. 가시고요. 삭제가 끝난 다음에 여기 있죠. 삭제가 끝난 다음에 그 리다이렉트 어트리뷰트 RTTR 쓰시고 여기다 RTTR에다가 메시지를 받고 삭제가 전부 다 끝나고 나면 메시지를 담아둔다. 그 보드 컨트롤러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담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글 삭제가 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똑같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글 삭제가 됐다고 담아두시면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수정도 마찬가지고요. 수정이 되었습니다. 뭐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쓸 때 여기 수정도 마찬가지인데 수정이 되었다고 할 때 마찬가지로 이 RTTR을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여기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씁니다. 수정이 다 끝난 다음에 수정이 다 끝났어요. 여기 있죠? 수정이 다 끝난 다음에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써준 다음에 수정이 정상적으로 철거됐으니까 성공적으로 공지 글이 수정되었습니다. 여기다가 공지 글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수정도 되고요. 수정해서 쓰는 거고, 그 글쓰기 처리, 보통 삭제 처리, 수정 처리, 그 다음에 글쓰기 처리, 여기 있죠? 세 가지입니다. 글쓰기 처리.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보통 세 가지라서 처리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바꿀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미지 바꾸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쓰시고,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출력하는 거를 수정, 글쓰기 다 끝난 다음에 처리가 다 끝나면 여기다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공지글이 성공적으로 공지글이 이제 등록되었습니다.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처리되는 거는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처리를 해드렸고요. 네. 그럼 이제 공지글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한 번씩 돌려보시면 되죠. 돌려보셔서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리스트고요.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지, 네. 쓰시고 관리자 공지 시작일이네요. 공지 시작일은 데이터 피커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데이터 피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피커 집어넣으실 때 이제 세 개를 전부 다 복사해서 여기가 스타트, 그 아이디가 스타트 데이트, 여기 엔드 데이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쓰고 등록을 하시면 등록이 됐다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공지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나오죠? 확인 누르고요. 이제 가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수정을 하시면서 수정을 이렇게 하시고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성공적으로 공지글이 수정되었습니다. 지금 바탕화면이 하얗게 나오고 있어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삭제를 누르시고 삭제를 하시면 이렇게 삭제되었습니다. 하고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 삭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해서 경고창 띄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특별히 삭제 누를 때 경고창 만들어서 확인을 누르면 삭제가 되고 취소를 누르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처리하는 이 디테일의 차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이게 만드는 거죠. 잘했다고 처리되는 것을 보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원래 스크립트대로라면 decorator.jsp 보겠습니다. 원래 스크립트대로면 그 document.ready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제 써서 여기 보시면 달러 펑션 해가지고 스크립트를 만들어 썼기 때문에 밑에 있는 데이터가 다 나온 로딩이 다 된 상태에서 알럿이 떠야 맞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거의 동시에 실행이 되다 보니까 알럿 같은 경우는 함수거든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될 때 이게 화면에 전부 다 데이터가 뿌려질 때 알럿이 먼저 호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거는 나발이든 필요 없이 알럿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배경이 하얘지는 거예요. 하얘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때에 이게 바탕화면에 해당되는 지금 배경에 해당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나온 다음에 알럿이 떠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나오기도 전에 알럿이 떠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저희가 이런 걸 해소를 좀 시켜줘야되는데 해소를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으신데 저희가 그 알럿을 뜨는 시간을 조금 이제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좀 딜레이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딜레이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에서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여기 이제 카페에 가셔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고요. JS라고 써주시고 그 set time out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시간 지연 실행하는 자바스크립트가 나옵니다. 여기 딱 한 개밖에 안 나오고요. 시간 지연 실행하는 set time out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시고요. 그 메시지를 출력을 할 때 이겁니다. 저희가 메시지를 출력을 할 때 그 경고창을 띄워야 되는데 경고창을 뜨면 이게 이 데이터보다 원래 HTML 밑에 있는 바디에 있는 HTML보다
이게 알럿이 먼저 실행이 되고 있으면 이제 밑에 있는 게 하얗게 나옵니다. 메시지가. 그래서 얘를 좀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쓰시면 되고요. same set timeout이라는 것을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실행하는 것은 여기 펑션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시간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 시간을 세팅해 주시는데 1000분의 1초 단위로 세팅을 합니다. 아시겠죠? 1000분의 1초 단위로 세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소스를 이제 이렇게 그 set timeout이라는 걸 이용해서 펑션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행할 것은 이제 alert 메시지를 이제 출력을 한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때 사용하시는 게 set timeout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alert을 실행하는데 여기 alert을 실행합니다. alert을 실행해서 사용하시는데 if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때 alert을 실행할 때 시간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set timeout 쓰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펑션이라고 쓰는 거죠. 펑크션. 이런 펑션에서 이걸 실행시켜 주세요. 저걸 알고 저걸 알고 실행시키는 것은 alert을 좀 이렇게 실행시켜 주세요.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내가 실행시킨 게 alert이에요. same time out에다가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가로 열고 있었으니까 가로 닫고를 한 개 미리 해두겠습니다. 가로 닫고. 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미리 해두시고요. 맨 끝에 세미콜론 한 개 찍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다 콤마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쓰는 거죠. 시간 1000분의 1초 단위로 보통 이제 이 타이밍이 약간 뭐 그렇게 오랜 타이밍에 걸려서 쓰는 게 아니라서 뭐 200에서 300 정도 주시면 됩니다. 0.2초 또는 0.3초 동안은 약간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해서 딜레이 타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0.2초를 좀 기다려 주세요 라고 이제 쓰는 거죠. 메시지를 할 때에 이게 쓰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0.2초 동안에 0.2초 2초 이런 거고요. 0.2초 0.2초가 200입니다. 200 100분의 1초니까 200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맨 끝에 있는 요 200이 요 200입니다. 200 0.2초 동안 기다렸다가 타임아웃 시간이 끝나면 아시겠죠? 기다렸다가 시간이 끝나면 펑션을 실행하는 거예요. 끝나면 펑크션을 실행한다. 알럿 경고창이 펑션 안에 있으니까 그 알럿이 이제 늦게 0.2초 후에 이제 알럿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요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이제 시스템에서 어차피 호출에 의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화면에 데이터보다 알럿이 먼저 뜨면요. 알럿이 먼저 실행이 되면 그 알럿 창 뒤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얗게 된 상태에서 이제 경고창이 뜨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고창이 떠 있는 뒤에 데이터가 전혀 안 보이겠죠? 데이터가 보이지 않고 하얗게 되어 있다. 예, 하얗게가 이렇게 이거 맞나요? 예. 되어진다.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보기가 흉하니까 저희가 경고창을 뜰 때에 데이터가 뿌려진 상태에서 띄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띄워서 사용을 해봅시다. 0.2초인데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막 뭐 시간차가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게 조금 이제 그 하얀색이 좀 많이 보인다. 이런 하얀색이 이렇게 실행해봤더니 좀 많이 보이네. 그럼 시간을 좀 늘려주시면 돼요. 너무 느리다 그러면 좀 줄이시면 되고요. 그건 시간은 이제 적당한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글보기나 수정이나 아까 수정할 때 저희가 이상하게 줬으니까 수정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잘 보이나 확인을 하는 거죠. 이제 쓰기 하실 때 쓰기는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짜는 이제 이렇게 공지 날짜를 작성을 하고요. 등록하겠습니다. 이게 살짝 늦게 나오죠. 성공적으로 공지글이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글을 한 개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수정을 눌러서 여기다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 누르시면 여기 살짝 늦게 나온 거 보이시죠? 예, 요게 다 공지가 다 보이고 알럿이 살짝 늦게 나옵니다. 확인 누르시고
예, 사용자는 잘 몰라요. 사용자는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데 이게 그 글이 다 보인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삭제를 누르시고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리스트 오면서 리스트가 완전히 다 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알럿이 뜨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그 자바에서도 그 스레드의 타이머 슬립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슬립과 동일한 자바의 슬립과 동일한 이런 이제 set timeout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됩니다. 해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